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의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 정태욱입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우리 인류를 쭉 이야기할 때 큰 변화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인류가 지금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를 거쳐가지고 농업을 시작할 때 인류는 큰 변화를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저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러다가 농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 생산물이 가능해져 가지고 인류가 여러 가지 도구도 사용하게 되고 글자도 만들게 되고 청동기나 철기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에서 큰 혁명을 가져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혁명은 그 18세기 때 영국에서 이 전기기관차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계가 일상생활에 대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큰 이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정보화 혁명이 돼서 1970년대 이후로 ICT, 그러니까 정보화 기술이나 우리 정보화 기술이나 또는 그 통신 기술에 가지고 인류 사회가 엄청나게 이게 변화를 겪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보화 혁명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정보화 혁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게 변화가 됐는지를 우리가 제2물결과 제3물결,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을 비교해 가지고 이게 잘 설명한 사람이 에릭 브리얼프슨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인간이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육체 노동. 그 이전에는, 우리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떤 기계를 돌리거나 뭘 할 때 사람 육체가 있습니다. 뭐 동물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또는 물레방아와 같이 자연력에 의해 하던 거를 전기기관이나 또는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은 육체 노동을 하던 거를 기계가 대신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보화 혁명 시기는 사람이 두뇌 작용인 정신 노동을 기계가 이제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 노동은 뭐냐? 이래 보면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계산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그다음에 연산하는 능력, 그다음에 학습하는 능력,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기계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 힘보다도 사람의 정신적인 작용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디지털의 의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 신호는 0과 1을 가지고 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이라 하는 것을 그 0과 1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신호에서 0과 1밖에 없으니까 3이라는 것도 0, 1, 1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저장하고 또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요즘과 같이 이렇게 대량으로 정보화 혁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컴퓨터 공학, 그다음 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 가지고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저장되는 이런 사회가 우리 디지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정보가 대량으로 전기적 신호에 의해 가지고 저장도 되고 유통도 되고, 그리고 또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의 저장과 송수신을 넘어가 이것이 인간의 두뇌 작용을 대신하는 수준까지 이래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은 디지털에 의해 가지고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송수신하는 것이 기존의 학문이나 또 산업에 근본적인 이제 변화를 이래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걸 바탕으로 초연결,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들 간에 서로 연결하고 초지능, 인간의 기존의 두뇌로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능의 수준이 높게, 그리고 초융합, 우리가 그 예전에는 별로 이것과 이것이 별 관계가 없던 거를 같이 연결하는 융합하는 이런 이제 사회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를 어떤 뭡니까 그 가치, 데이터를 통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디지털 정보의 특징은 몇 가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비경쟁성이랍니다. 한마디로 해서 디지털 정보는 한 번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고갈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이에 글을 쓴다고 한 번 썼다 버리면 찢어지거나 없어지는 데 비해서 이 디지털 정보는 한 번 쓴다고 해서 그 뭡니까 무한 복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정보를 하나 더 생산하고 보내는 것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동시성과 다면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나 서울이나 또 미국에서 하고 동시에 어떤 회의가 가능한 시간적인 동시성과 공간적인 동시성,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실제로는 시간으로나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같은 교육을 하게 되는 거, 시간적으로 동시성이라는 것을,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동시성,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다면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어떤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일한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디지털 속에서는 다양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르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동호회를 가입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거기서 보면은 자전거 동호회원으로서 어떤 생활하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어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인격체로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라는 것은 그 시간적 공간적인 동시성과 또 인간의 인격의 다면적인 측면, 뭐 굉장히 어려웠고 철학적인 측면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디지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의 특징이 우리 사회와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 해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의 엄청난 차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득에서도 차이 나고 생활 편의성에도 차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개인에 있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사회와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회는 발전의 속도나 또 생활의 편의성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그 행정에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경우를 하나 떼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다 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이 아직 행정에 제대로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초본과 같은 그 거류민증 같은 거 하나 떼려고 해도 자기가 그 기차를 타고 휴가를 내 가지고 시골까지 가가지고 떼야 되는 이런 사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옛날에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격차가 났던데 지금 급격하게 우리가 일본 사회를 따라내는 것은 바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우리 한국 사회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 간에도 디지털 기술을 요즘에는 모든 산업과 학문에 있어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에 이래 큰 격차가, 소득에서의 격차가 나고, 또 사회적인 그 소득의 격차 나다 보니까 신분에서 차이 나고, 뭐 그리고 또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데도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란 말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에 의한 인간의 융합과 메모리라는 겁니다. 융합과 메모리.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매몰되고, 그다음에 이제 융합하고 뭐 이런 다음에 하고, 세 번째는 사이버 스페이스 중심의 인간 생활입니다. 원래 인간은 개인적인 생활, 이게 하나의 인격으로서 현실 속에서 인격인데, 이 그 뭡니까, 인터넷 속에서의 인간은 원래 그 인간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냥 뭡니까, 그 뭐 별 볼 일 없는, 예를 들어서 어느 뭐 그냥 백수 청년이다, 뭐 백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그 알바 정도 해가지고 겨우 생활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그 동호인 방, 뭐 카톡방 같은데 예를 들어가서는 자기가 아주 고급 생활을 하는 뭐 취미를, 뭐 사진을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거를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행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 전문가로도 활동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자체는 사이버 스페이스 중심,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서의 중심으로 인간 생활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현실에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그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뭡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서는 아주 뭡니까, 이 동호인들 간에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은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면성과 관계도 있고, 사이버 스페이스 중심은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잘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중심으로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요즘은 전철을 탈 때도, 옛날엔 전철 탈 때는 전부 다 신문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뭡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 속에서 활동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간 사회가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이 모든 어떤 뭡니까, 기존의 산업과 학문이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와 디지털 전환에는 기존 산업과 학문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하다가, 그 다음에 기존 자료를 디지털화 하다가, 그 다음에 디지털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융합적인 사회로 근본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걸 디지털 전환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사회에서의 특징을 우리가 모든 산업과 학문의 디지털화와 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초융합이라 사회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도메인, 학문 여러 많은 의학이나 약학이나 그다음 모든 학문들이 서로 디지털로 융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의술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디지털에 의해서 암을 진단한다든가 뭐 이와 같이 각종 학문들이 그 디지털에 의해서 융합하고, 그다음 또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고, 우리가 그 현실의 세계와 또 가상 세계와는 융합을 하고, 당연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시간과 공간의 융합, 인체와 외부,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현실의 인간과 또 외부 세계가 서로 융합하는, 이런 뭐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업 구조를 보면은, 제가 이게 좀 옛날 자료이긴 한데, 이제 요거는 미국 거를 기준이고 요거는 한국 겁니다. 2000년도에는
ICT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전자회사고, 그다음 유류회사고, 그다음 유통회사고, 뭐 금융회사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2000년대 들어오니까 전부 다 ICT 회사로 바뀝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전부 다 제조업 위주로 이 산업이 바뀌었다가 2020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전자회사들이라든지 그다음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로 많이 이제 그 산업 구조 자체가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이래 바뀌는 이런 산업 구조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때의 산업을 우리가 중화공업 사회라고 합니다. 중화공업, 철강, 건설, 화학, 자동차, 조선 이런 사회가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제품의 특징은 일단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껍고 크고 길고 크고 그다음에 제품의 수명이 깁니다. 그렇죠? 철강, 건설 이런데.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IT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이제 통신 산업, 그다음 나노 사업,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런 정보화 산업에 있던 제품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가볍고 얇고 그다음 짧고 작고 또 이제 제품의 수기도 이래 짧은 이런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 이제 그 어떤 이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한번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그 산업의 어떤 뭡니까 그 저거를 그 하는 조직 형태도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조직에서는 어떤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취직하면 평생 직장으로 연공서열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직이 됐다면은 지금은 이 뭡니까 조그만 그 한 회사 내에서도 사업부별로 그냥 아주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채용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하고 그다음 봉급도 서로 달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조직 사회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면은 그러한 조직 사회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디렉터라 해가지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급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최고 CEO까지 됐다면은 지금은 아예 뭡니까 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디렉터급의 사람과 아니면 계속 이 뭡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어시스턴트와 이렇게 갈라지는 두 가지의 그 인간 유형으로 바뀌게 되고 조직 자체도 굉장히 가변적으로 바뀌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디바이드 이게 틀렸네요. 디바이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디지털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무가치하고 탈락하는 존재로 돼가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없이 이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고 그걸 또 자기 생활의 편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더 나아가지고 그걸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산업 활동하는 데서 디지털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회는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는 개인적으로도 도태할 뿐더러 사회 전체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이렇게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디지털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문제는 단순히 좀 불편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완전히 생존의 문제와 이 직결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앞으로 이 디지털 사회가 아까 더 진행됐을 때는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기계가 대량으로 도입해가지고 로봇에 의해서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 반복 작업들은 작업 자체가 표준화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익이 많이 남는 자리는 아무래도 기계화 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나 변호사 같은 거는 아주 뭡니까 고연봉이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변호사의 자문하고 하는 거를 전부 다 뭡니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 바뀐다든지 의사들이 그 병을 진단하는 거 아주 많은 연봉을 줘야 되는 의사들을 그 진단을 뭡니까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래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이익이 많거나 또 단순 반복적이 된 거나 표준화될 수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자꾸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 되면은 앞으로 그 늘어나는 일자리는 어떠냐? 첨단 산업이나 기술 관련 업무나 그다음에 또 인간과 인간이 어떤 대면적인 소통이 필요한 능력, 오히려 대외 업무를 한다라든가 사람과의 교감이 필요한 업무는 이제 아마 기계화되거나 자동화되거나 AI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서 대체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판단과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없어지는 일자리 하면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디지털 기술에서 만들어지는 기술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 뭡니까 전환 교육이나 신교육을 기존에 있는 산업에 근무하던 사람도 곧 그 일자리가 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더 디지털 활용을 많이 하게 하는 경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완전히 디지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그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그 사회에 그 종속되는 사람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강의를 저걸 하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의미라 갖는 것은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 디지털의 의미라 하는 것은 어떻게 정기적 신호를 이 뭡니까 정보화해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고 송신하고 수신하는 이런 단순한 데서 넘어가지고 이것이 기존의 학문이나 산업에 활용이 돼 가지고 또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사회로 가가지고 데이터 자체가 가치화하는 사회로 이래 바뀐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은 디지털을 가진 사회는 디지털에 의해서 디바이드 차이가 난다. 디지털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는 사회가 이 격차와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개인에서는 소득도 차이 나고 국가적으로 또 그 경제 성장의 속도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이제까지 중화공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이 속에서의 그 개인의 역할도 이와 같이 피라미드 조직 속에서 안정적으로 한번 고등학교나 대학교 왔을 때 정규직으로 한번 취직하면 일생을 편하게 지내는 사회는 갈수록 그런 기회는 줄어들고 언제든지 조직이 변화문상한 조직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그 제 강의를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전통 사회에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경험도 많고 어떤 아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사회가 될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미 인터넷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어린 손자 손녀한테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디지털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자리와 그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 없어지는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습득해 가지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 그리고 기존에 하는 일도 또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치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공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참 재밌는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고 익히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인생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도 또 이 디지털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디지털 기술을 우리 그 경북대학교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기술을 많이 배우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원장 정태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